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다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름 동안 나름 굉장히 바쁜 시간을 조금 보냈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우리 쌤들께 또 이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교식 게시글을 통해서 우리 쌤들에게 제가 책이 나온 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영유아 교사 베이직, 이 책을 제가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영유아 교사 베이직은 말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영유아 선생님들의 기본이 되는 모든 사항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예비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현직 선생님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유아 선생님들을 위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하면 책을 찾아보시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취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취업에 관한 국공립 취업이나 직장 어린이집 취업, 여러 가지 취업에 관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침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쌤들께서 학급을 운영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임쌤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는 낮추고 직업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기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직업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그런 수면 패턴을 통해서 나의 생체 리듬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쌤들 보면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나름의 이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건 웬만하면 주말에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일과를 이끌어가는 그 평일 동안에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수면 패턴을 유지해 주셔야 나의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직업상 급하게 먹고 또 대충 먹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식단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장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체력이 부족하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좀 신체를 단련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까지 돌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동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도 있고, 또 이 일은 하진 않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쌤들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임쌤이 우리 쌤들의 지원 네트워크 중에 한 명이 될 테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전문성 개발을 통해서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조금 욕심을 내셔서 내가 일지 쓰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관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수시로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해 나가야 해요.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보통합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나 그런 방향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기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음으로 인해서 직무에 있어서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임 시절에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나가서 교실 환경 구성한다고 교실 환경 구성하고 1년 365일 중에서 대부분의 300일 이상을 그냥 어린이집과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나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특기는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쌤들은 저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일과 그리고 나의 생활이 좀 균형을 이뤄서 우리 쌤들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동호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가장 힘든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힘들 때는 그냥 울어버리고
감정적인 소모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게 진정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어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를 위한 그런 취미 생활만큼은 하나 꼭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기인식과 자기 반성을 갖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질했을 때 이제 반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삶이든 자기 반성적인 삶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일과에서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의 삶에서 제대로 나를 스스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업무와 직책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며 그것을 반성해 나가셔야 돼요. 그를 통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놀이 지원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그것을 반성이 됐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의 일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좀 직면해 보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반성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쳐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사소통의 대상은 우리가 돌보고 있는 영유아,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교사들, 교직원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중간 관리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적절하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메이트 선생님과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그때일수록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운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학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솔직하고 그러면서도 좀 지원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계속 안고 있다 보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한다거나 미리 나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미 발생된 문제들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또는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리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걸 기억하셔서 지금 용기 내셔서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도 그렇고요, 원장일 때도 그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타임테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적어 나가면서 했으면 X를 치고 하지 못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날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하루 일과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지만 정작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업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시고 그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업무가 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말에 또 내가 시간을 내서 업무를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당연히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루틴을 정하셔서 해결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가장 먼저 노출되고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누그러질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내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잠시 타임아웃을 가져서 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 그런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우리 반 아이들과 내가 함께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많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요, 잠시 아이들과 떨어져서 좀 한쪽 구석에서 나를 심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을 다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만의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운동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나의 감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학급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제 업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혼자 안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임 시절에 이제 뭐 많은 업무를 제가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씩 일을 내려놓고 교사들에게 조금씩 이 일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쌤들도 지금 혹시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옆에 있는 누군가와 협력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팀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더 단합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안고 있지 말고 같이 근무하는 같은 연령의 선생님들 또는 이제 유아반이면 유아반, 영아반이면 영아반 이렇게 서로 팀을 묶어서 함께 그것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서로의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선생님은 일하는 방식이 왜 저러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처럼 미리미리 하면 저렇게 막 밀리는 일이 없는데 참 답답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개인의 성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다 보면 내 안에 스트레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선생님은 성향상 좀 늦게 하는 것들을 좀 더 편안해하는 선생님이구나. 재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구나. 이 선생님은 딱딱 시간에 맞춰서 무엇인가 진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선생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을 하나가 있다. 그러면 딱 잘라서 이 일은 선생님이 해보세요. 이 뒤에 일은 제가 해볼게요. 라고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에 갖고 있다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유연성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은 항상 딱딱딱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일들입니다. 그 루틴이 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까지 일지 꼭 제출을 하세요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일지를 제출을 안 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담당 업무, 서류 업무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선생님이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있지 않고 그냥 만약에 놀다가 또는 잊어버려서 그런 일이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되 혹시 이 선생님이 나름의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이 선생님이 업무가 익숙치 않아서 시간이 필요한 선생님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갈등이 사라지고요. 유연하지 않고 이것이 기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면 업무 스트레스는 낮추고 업무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쌤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업 만족도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쌤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